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왜 내릴까요? 왜? 보정권고를 왜 내릴까? 뭐 이제 변호사들은 금방 감을 잡거든요. 이제 금방 감을 잡는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혼소송이나 형사재판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일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월 달에 재판 가고 4월 달에 재판 가고 5월 달에 재판 가고 갑니다. 가면 이제 재판장님께서 이제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으로 이 증거를 제출한 거냐. 이제 피고 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뭐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 요 주장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철회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판사님하고 이제 거기서 막 소통이 된다고요. 판사님이 원고, 피고, 대리인한테 막 물어보신다고요. 되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재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담당 판사님께서 이제 불러서 임의적으로 출석을 잡을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안 잡아요. 거의 99.9% 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기 때문에 서면 재판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궁금하단 말이야. 그게 뭐 판사님이든 회생위원이든 뭐 관제인이든 간에 궁금하단 말이야. 그 채무를 어디 썼는지, 그때 있던 그 돈은 누구한테 갚은 건지. 근데 이제 불러서 재판날 나오면 그날 현장에서 바로 물어보고 다음번에 할 때 제출하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면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눈앞에 있어야 물어보지. 그러니까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정 권고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혼 재판이나 저희가 형사 재판 가면 그냥 법정에서 말로 다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회생은 재판을 출석을 안 하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못 물어보니까 그걸 서면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라는 형태로 내려오는 거죠. 아니 법원도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지 부족한 서류는 더 받고 궁금한 건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재판을 진행하는 거지. 변호사가 한번 제출한 재판 서류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정 권고를 왜 내리는가, 이걸 이해하시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가 금방 이해되는 거죠. 그럼 보정 권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서류 내라. 서류 제출해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나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해라. 배우자의 납세 증명원 제출해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제출을 하라는 보정은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뜻입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명하라. 신청인 채무자가 계좌 내역에서 50만 원 이상 지출한 거, 그거 어디 썼는지 소명하라.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설명하면 됩니다. 그때 썼던 50만 원은 학원비로 썼고, 그때 썼던 50만 원은 생활비로 썼고, 그때 썼던 200만 원은 기존 농협 채무 변제하고 돌려막는다고 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정해서 제출을 해라. 뭐 이런 사유로 내 예를 들어서 뭐 청산 가치를 더 반영해라. 뭐 급여를 얼마로 해라. 뭐 재산 가치를 얼마로 설정해라.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재산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 금액을 늘리든 줄이든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재산 목록이나 채권자 목록에 있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라, 또는 설명해라, 소명해라, 그리고 세 번째, 수정해서 제출해라.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제출했던 서류 있죠. 채권자 목록, 그 다음에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그 다음에 변제 계획안, 이런 것들에 대한 첨부 서류를 첨부해서 몇 개 더 첨부해서 제출하든지 수정해서 제출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더 보고 싶었던 서류, 법원에서 더 보고 싶은 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 궁금한데 이 사람한테 이게 궁금해. 그러면 법원에서 그 서류 제출하세요.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제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못 물어본 게 있단 말이에요. 출석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면으로 잘 설명해서 제출해주면 법원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나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첨부하거나 설명해서 제출하면 이걸로 이제 보정 권고가 이제 그 주고받는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보정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개시 결정을 받고 곧이어 이제 출석하고 인가받으면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정 권고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의 거의 80% 이상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뭐 큰 이상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